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이킨 오실레이터 3편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사안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국면 판단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차이킨 오실레이터에 대한 그 일반적 해석의 이제 문제점, 그거를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그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영선 돌파나 영선 이탈 를 통해서 이제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해석은. 두 번째는 지표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그널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과 본선의 교차를 이제 봤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다이버전스. 즉 지표와 가격의 괴리를 통해서 추세를 예측하는 것.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자, 상승 국면. 이 상승 국면에서는 뭐만 이제 유효했습니까? 이 매수 신호 요것만 유효했고, 또 하락 국면에서는 매도 신호만 유효했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횡보 국면. 횡보 국면에서는 그 어떤 신호도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뭐 영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해석, 요 일반적인 해석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현재 국면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아니면 횡보 국면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상승 국면에서는 매수 신호가 유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이 매도 신호가 유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를 보면 상승 국면일 때는 매수 신호만 우리가 취하면 되고, 하락 국면일 때는 매도 신호만 취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면 판단하기라는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그 현재의 그 국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투자 실패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죠. 다만, 자, 우리는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이 지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국면의 예측, 현재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를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 지난 영상들에서 다 언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그 지금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 과거에 제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국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승 국면, 당연하죠. 뭐, 상승 국면이 있고, 하락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횡보 국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 어떤 국면이든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자, 그리고 꺾인다는 보장도 없다. 자, 그러니까 현재가 만약에 상승 국면이라고 칩시다. 자, 이게 상승 국면이 있는데 현재가 상승 국면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자, 지금까지는 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락할 거야. 지금 내가 이 차트를 본 이 순간부터는 하락하겠지?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 국면은 그냥 이 현재, 이 현재의 국면일 뿐이고, 이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승 국면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횡보가 끝나면 다시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혼조세가 나옵니다. 그게 횡보성이든 아니면 조정의 형태로도 응축 구간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승을 했으면 이 상승의 힘을 다시 한번 이 폭발한 힘을 다시 쓴 힘을 다시 모으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상승을 했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 반대로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하락의 끝에서 아이고 이런 하락의 끝에서 바로 상승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경우가 바로 예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스파이크 패턴이다. 스파이크는 못 우리 망치로 때리는 못 날카로운 거. 자, 그래서 스파이크 패턴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대체로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상승 국면이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상승 국면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한 상승 국면이 있는데 이게 시장의 평가 요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의 어떤 탐욕과 아니면은 뭐 흥분 요거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파이크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있어요. A 종목이 있는데 A 종목이 이 굉장히 매출도 괜찮고 뭐 영업이익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오르는 거 이런 모습은 참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진짜 탐욕과 흥분, 예를 들면은 뭐가 옛날에 뭐가 얼마 간다 뭐 이런 거죠. 무슨 종목이 얼마 간다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뉴스가 막 뜨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탐욕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미친 듯이 붙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게 뭐 10만 원 간다는데 10만 원 간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 가기 전에 지금 9만 원이니까 내가 지금 9만 원 들어가서 한 9만 5천 원만 팔아도 몇 퍼센트 먹고 나오는데 막 이렇게 탐욕이 그렇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거는 상승을 했다가 확 꼬꾸라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락도 반대로 이 시장의 어떤 그 평가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공포라든지 그 뭐 공포라든지 대부분이 공포죠. 공포에 의해서 막 매도가 나와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면 다시 반대로 굉장한 상승, 그러니까 완전히 되돌리는 스파이크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파이크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상승 이후에 응축 구간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쪽으로 폭발을 하거나 아래쪽으로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폭발, 응축, 그다음에 폭발 요렇게 보통 가는데 폭발, 응축, 폭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니면은 폭발, 응축, 폭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응축 구간을 가지는데 응축 구간 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폭발, 응축, 폭발, 폭발, 응축, 폭발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것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좀 있었다. 그죠? 코로나 국면인데 기억나시죠? 그때 요렇게 아주 살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죠. 이런 게 대표적인 스파이크 패턴이다. 이런 거는 공포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공포에 의해서. 사실 코로나 국면이 이때가 코로나 국면으로 아직 경제가 타격받기 전이에요. 근데 타격받기 전인데 타격을 받을 거야라는 공포. 그 공포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급락을 했는데 니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어떤 시장의 기대치 그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그 나쁜 기대 그런 전망보다 생각보다 무너지는 폭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렇게 급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국면들이 진짜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승 이후에는 응축이 나오고 이 응축 구간인 횡보나 조정의 연속이 나온 이후에 응축을 끝내면 다시 폭발을 시작하면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긴 것도 깔끔한 차트의 모양, 생긴 것도 깔끔한 모양의 차트를 가져온 거고 지저분하게 나오는 차트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보셔야 그게 구별이 좀 된다. 응축, 폭발, 응축의 모습이 아시겠죠? 여하튼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승 국면이니까 계속 상승할 거야. 상승 국면이니까 계속 상승할 거야. 지금 여긴데 앞으로도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안 되고 지금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봤을 때 지금 하락 국면이니까는 밑으로 쳐야지. 하락 국면이니까 이제 끝날 거니까 위로 쳐야지. 이렇게 단정 짓지 마라. 자, 말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목균형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이 대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손절을 잘 해서 앞으로 발생할 손실 요거를 자른다.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폭발 다음에 응축 다음에 항상 응축 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폭발이 나온다.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국면 판단하기 두 번째 채널 이용하기입니다. 우선은 제가 그 직관적이고 가장 단순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설정했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인 이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 차트는 NC입니다. NC 소프트가 이 채널이 명확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굉장히 채널이 명확한 종목이에요. 설명드리기가 참 좋은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부터 상승 채널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은 이 채널은 이제 이 시작할 2015년 이 당시에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차트가 여기서 끝나 있다. 오늘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거는 작동하지 못하죠. 이거는 꽤 나중에 작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인데 일단은 이 채널이 2015년에 시작을 했고 2017년에 여기 하단이 하나 찍혔죠. 하단이 하나 찍혀서 이제 하단 포인트가 생겼고 그 전에는 이렇게 하단 포인트가 많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작도를 예를 들어서 뭐 이 포인트에서 내가 작도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작도를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안 되네. 잠시만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겠죠. 작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제대로 작동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탈됐잖아요. 그럼 뭐다? 여기가 틀렸다.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채널의 올바른 작도는 요때 2017년부터 하단 추세선이 2017년에 비로소 완성된다. 2년 걸린 겁니다. 이 밑에 선 하나 끊는데 2년 걸린 거예요. 그 앞에도 무수히 많이 끄었었겠지만 다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세선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손절이 여러 번 나왔었겠죠. 그래서 2017년에 하단을 작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경에 이제 상단이 이렇게 하나, 둘, 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어느 일정한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하단과 평행한
상단 여기서 세 번의 이제 저항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노? 근데 이 저항이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저항과 일자로 어떤 그 저항 추세선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하단 추세선과 뭡니까? 평행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2018년에 상단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 채널이 맞다. 이제 더 이상 수정할 필요 없다. 이 채널이 굉장히 보면 상단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고 하단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 채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작도가 시작이 될 수 있었고 2017년에는 하단 추세선을 완성할 수 있고 2018년에 비로소 채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8년에 이 채널이 작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2018년 이전에는 채널을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채널을 가지고는. 그죠?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채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냈었어야 돼. 그게 뭐 일목균형표든 뭐 볼린저 밴드든 뭐 다른 보조지표든 아니면 뭐 호재든 재료든 뭐든지 간에 다른 걸로 수익을 냈어야 되고 채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3년 걸렸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 걸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2018년에 이렇게 채널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채널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죠? 채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채널이 그어졌으니까. 이게 맞게 작도된 채널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채널의 하단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돌아나가는 모습과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영선 돌파 또는 방향 전환, 이거는 이제 시그널선을 만들어서 또는 가격의 하단이 올라갔지만 지표의 하단이 내려오는 요런 모습들, 다이버전스죠. 요런 게 막 종합 세트로 막 튀어나오는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가지고도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채널의 하단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데 그때도 지표가 우리가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그 일반적 해석의 지표 일반적 해석에서 보는 매수 신호라고 나오는 것들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나올 때 요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게 여기서 돌아 나가다가 이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또 올라간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할 수도 있지. 왜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업에 악재가 터지거나 뭐 아니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뭐 환율이 엄청나게 막 오를 것 같다든가 뭐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탈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죠? 여기서 샀어.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손절했어. 뭡니까? 본전보다 이상입니다. 그죠? 왜냐면 채널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나가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손절해도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겁니다. 손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틀렸다 하더라도 손실을 짧게 끊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맞는 채널이나 이 채널이 맞다면 그리고 여기서 반등했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게 맞다면 채널 이탈할 때까지 요때 이탈하죠. 요만큼 먹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채널의 상단에 갔을 때 팔겠다. 뭐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매도 포인트가 다른 지표로 의해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매도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하다. 채널은 정확하게 작도가 됐을 때 합리적인 진입 시점이 여기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는 제가 작도한 채널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굳이 이 하단에서 딱 찍혀 돌아가는 여기서만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채널의 하단 라인 여기가 다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상승 채널이니까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 물론 제일 앞에 사는 게 제일 좋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 하단에 대일 때마다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채널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사도 된다. 채널의 상단에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채널은 하단이 전부가 매수 포인트다. 이게 자 보세요. 여기도 이 자리도 매수 포인트고 이 자리도 매수 포인트고 이 자리도 매수 포인트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이고 여기는 가격이 22만 5천 원이에요. 그죠? 여기는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13만 원이니까 매수고 50만 원이니까 매도 이게 아니라 13만 원도 매수, 22만 5천 원도 매수, 50만 원도 매수라는 거예요. 왜? 채널의 하단이니까. 이탈되면 바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손실이 적다니까요. 하지만 이탈이 되지 않고 만약에 채널 상단을 때린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로 접근을 하는 거는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채널의 하단이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하락 국면을 한번 볼게요. 여튼 그래서 2018년부터 여기부터 요까지가 다 매수 포인트였다. 2021년, 20년, 2년 동안이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가 유지가 됐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락을 볼게요. 상승하던 채널이 2021년 한 8월경일 겁니다. 8월경에 깨집니다. 자, 8월 기점으로 깨지면 이제 이 채널이 깨지는 순간에 여기서는 나와야 되겠죠. 일단 채널이 깨졌으니까 저는 채널이 깨지면 일단 나옵니다.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와요. 저는 채널로 만약에 제가 진입을 했다면. 그래서 채널이 깨지고 깨지는 순간에 이 직전 고점 자 여기서 깨졌어요. 이거 왜라노? 여기서 깨졌어요. 깨졌을 때의 직전 고점 여기죠. 이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자 하락 추세선을 그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채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하락 추세선을 그을 준비를 딱 하고 이탈 이후에 풀백을 했어요. 풀백이 그림같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딱 때리고 이탈을 했어요.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채널을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채널의 하단을 때리고 요까지 올라가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이걸 풀백이라 그런다. 이름이 중요하진 않다.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등, 이 급락에 대한 어떤 조정 격으로 풀백이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풀백을 했고 그리고 다시 전저를 이탈을 했다. 하락 M 파동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이 직전 고점과 풀백의 이 고점을 연결하는 선 요게 하락 추세선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2년도경에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반등을 했는데 기존에 그어져 있던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요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나올 때 이때 이 포인트 말입니다.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2022년 한 12월경 되겠네요. 한 요때쯤 되니까 10월경 되겠네. 2022년 10월경에 요렇게 반등을 어디서 했는데 요게 뭐다?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나올 때 요때의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방향이 전환되고 영선 이탈도 잠시 올라갔지만 다시 영선 이탈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요거는 신호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돌아 나갈 때, 하락 채널의 상단에서 돌아 내려올 때, 그때의 어떤 일반적 우리가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일반적 해석의 모습이 나올 때, 그때는 신호의 가치가 있다.
자, 이게 왜 그렇냐? 자, 상승 채널은 말 그대로 국면이 상승 국면이죠. 상승 채널이니까. 그러면은 이 밑에서 위로 이제 밀어 올리는 매수의 힘이 이 매도의 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강한 국면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의 상단은 매수의 힘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채널의 상단은 언제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매수의 힘이 조금만 더 붙으면은 요건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채널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쳐요. 채널을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지금 채널이 이게 아니고 여기와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중단선일 수도 있다고 채널에. 그죠? 지금 현재는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쳐올릴 수 있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상승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채널의 상단보다 채널의 하단, 이 하단이 견고하고 상단은 견고하지 않다. 그러니까 견고한 곳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건 신호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 채널의 상단에 만약에 현재 가격이 여기라면 채널의 일단은 내가 끄어놓은 채널의 상단 아니 일단 내가 끄어놓은 채널의 지금 저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꺾여 내려가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매수의 힘이 좋으니까 이거 뚫고 나갈 거야.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니까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단은 현재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내가 채널을 끊어놓은 여기서는 우선 저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꺾여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좀 아깝겠지. 내가 팔았으니까 좀 아깝겠지. 근데 제가 말했죠. 폭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드시 대체적으로 응축이 나온다. 응축이 나와서 이 채널의 상단을 타고 돌아갈 때 이때 노려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올라간다면 또 이만큼 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지금이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 국면이 현재는 이렇게 국면이 진행되지만 이 현재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채널에서는 이 하단에서 돌아나가는 신호만 취한다. 반대로 이 하락 채널에서는 뭐다? 이 상단 추세선 여기 왜냐면 여기서는 또 매도의 힘이 강하죠. 매도의 힘이 강하고 매수의 힘이 약해요. 약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뭐다? 결국은 이게 채널의 하단이 아니라 채널의 중단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굳게 믿고 이 선에서 반등하는 거를 노리지 말고 요 상단선, 이 상단선 하락 추세선이니까 매도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좋으니까 여기 매수 힘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매도 힘이 콱 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거 폭이 크잖아요. 하락 추세선이니까.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돌아 내려올 때 그때가 어떤 차이킹 오실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표들도 매도의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요 지지와 이 저항, 이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최소 하단 2포인트, 상단 2포인트. 요 두 포인트씩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그게 평행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채널로 그었을 때 신뢰할 만한 지지와 저항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상승 채널은 이 상승 채널이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서 돌아 나갈 때,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 왜냐면 매수세가 강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호로서 의미가 있고, 하락 채널은 이 상단에서 돌아 내려올 때 요때만 매도 신호만 유효한 거다. 유효한 신호가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볼 건데 너무 기나? 여기서 끊을까요? 끊고 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